대기 물량 여전히 어마어마하고요. 올해는 여기다 더해서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니 카니발만 한데 전기차야. 너무 갖고 싶은데? 네, 안녕하세요. 김환영입니다. 지난번 한 해를 마감하는 차원에서 2022년 브랜드별 판매 순위를 보내드렸죠. 이번에는 2022년 차종별 판매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국내에서 가장 못 판 차 뭘까요? 1년 내내 딱 한 대 팔린 차가 있는데요. 바로 쉐보레 임팔라입니다. 아니 임팔라, 형 여기서 왜 나와? 단종된 게 언젠데? 이거 2019년에 단종됐거든요. 지금 단종된 지 3년 만에 신차가 등록된 겁니다.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가? 어디 저기 구석탱이에 창고에 하나 있었던 거 이거 우연히 발견해서 이렇게 판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3년 된 신차, 이거 뭐 중고차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놀랍습니다. 자, 그 밖에 여러 차들 빠르게 스킵하고요. 59위는 쌍용차 코란도 이모션입니다. 전설적인 자동차죠. 작년에 단 114대를 팔았어요. 정말 전설에는 있는데 현실에는 없는 그런 유니콘 같은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금형비나 나오겠어요? 하나하나 손으로 깎아 만드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비싸게 쳤을 것 같아요. 명색이 신형 전기차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안 팔렸나? 코란도가 인기가 없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뭐 성능이 떨어지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LG 이노베이션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지 못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사전 계약은 잘 됐어요. 무려 3,500대를 계약받았죠. 근데 당시에 이 쌍용차 인수권이 굉장히 불투명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쌍용이 이대로 넘어가나요 마나요 하면서 이 부품 공급사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죠. 뭐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부품 공급사들이 와서 막 라인을 빼가고 막 이랬다고 합니다. 뭐 LG에너지 솔루션은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이 배터리를 공급하는 거, 잠깐만 지금 배터리 공급했다 큰일 날 것 같아. 스톱 일단 스톱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으로 이렇게 공급을 못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다른 회사에서 LG 배터리 셀을 가져다가 배터리 팩을 새롭게 제조해서 납품한다고 하니까요. 전기차가 판매에 개시되는 한 3월 정도 되면 다시 정상화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57위는 코나 N입니다. 268대. 아니 이게 현대자동차잖아요. 코나 N은 또 게다가 신차기도 했고, 근데 지금 쌍용 코란도 이모션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팔았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코나는 지금 신형이 나왔잖아요. 코나 N 기존 모델 이거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죠. 이거 그냥 끝난 겁니다. 이 차는. 자동차라는 게 그렇잖아요. 열심히 개발자가 개발하고 그거 테스트 드라이브 서킷 달리고 막 신차 행사하고 론칭하고 시승 행사하고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죠. 이 개발자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해. 참. 코나 N 사실 비인기 모델 고성능을 얹었을 때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이게 아마도 굉장히 잘 나가는 차에다가 N을 얻는 거는 좀 부담스러웠을 텐데 코나같이 안 되는 차를 우리가 고성능을 만들면 될까? 이런 식으로 해봤던 것 같은데 너무 소심한 생각이었죠. 만약에 이거 코나 N이 아니고 다른 N이었다면 어땠을까? 잘 팔리는 차, 예를 들면 그랜저에다 N 붙였으면 어땠을까요?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요. 팰리세이드 N, 그것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왜 코나 N을 만들어서? 스포츠 버전이라는 건 인기 있는 차를 더욱더 인기 있게 만드는 거지, 이미 한물간 끝물차를 심폐소생술해서 되살리기 위해서 쓰는 거 절대 아니죠. 어쨌든 이도저도 아닌 차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교훈을 다시금 느끼게 합니다. 자, 56위는 타오입니다. 387대. 이것도 좀 답답하죠. 정말 좋은 차인데 정말 크고, 와, 이 크기 보세요. 대단하죠. 이거 미국에서는 6천만원대면 살 수 있는 차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얼마? 9,400만원? 이야, 너무 비쌉니다. 물론 옵션이 전혀 달라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건 거의 풀옵션. 미국인들이 타오 보면서 야, 이게 타오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차였어? 이럴 정도로 깜짝 놀랄만한 수준입니다. 타오의 끝판왕, 이걸 갖고 오는 거예요. 9,400만원이면 에스컬레이드 보지 않겠어요? 아무리 좋은 차도 비싸게 내놓으면 망한다, 딱 보여주죠. 자, 52위는 쉐보레 트랙스입니다. 1240대. 트랙스는 이제 부평시대 마쳤죠. 이제 창원시대로 들어갑니다. 공장 생산 라인을 이렇게 떼서 창원으로 옮겨왔을까요? 쉐보레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한국형 CUV 트랙스 2세대가 나옵니다. 이미 배출가스 연비 인증 다 마쳤고요.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디자인 예쁜데요. 뭐 이거 괜찮잖아요. 멋지죠? 신형 트랙스에는 1.2L 터보 엔진이 들어갑니다. 크기는 지금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보다 더 크거든요. 근데 엔진은 1.2L 터보 엔진, 약간 1.2는 조금 손 넘는 기분이 들긴 하는데, 그리고 6단 자동 변속기, 요것도 살짝 선 넘는 기분인데, 연비는 지금 17인치 휠을 달았을
봤을 때 12.7km/L, 19인치 휠을 달면 12.0km/L라네요. 1.1L 엔진에 19인치 휠은 하여간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주행씬이 몇 군데 나오긴 했는데 이거 뒤에서 봤을 때 조금 뭐 독특한 느낌이긴 하네요. 어쨌든 이 차 금방 나온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보죠. 51위는 쉐보레 말리부입니다. 1509대 팔았네요. 작년에 말리부 단종된다 어떤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말리부가 단종되는 게 아니라 공장이 날아갔어요. 아니 무서운 차입니다. 말리부 참 예쁜데 참 안타깝네요. 49위는 볼트 EUV입니다. 1910대 쉐보레 볼트 EV. 볼트 EUV는 이 디자인도 굉장히 멋지고 찾는 사람도 많았던 것 같아요. 3천만원대라고 해서 처음에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막 줄을 서서 샀는데 이상하게 안 팔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팔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줄 서 있어요. 그런데 안 팝니다. 장사꾼이 물건을 안 판다니 이게 뭔 소리야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특별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이 전기차는 전 세계의 전 브랜드가 다 이렇습니다.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작년에 무려 연간 131만 대의 전기차를 팔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만들어 파는 게 이게 간단한 일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일단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싸. 이건 팔면 팔수록 손해야. 이런 상황이잖아요. 테슬라가 그렇게 잘 나가고 각국의 가솔린차에 대한 규제를 계속하니까 이 전기차를 내놓지 않을 수는 없죠. 무조건 내놓는데 근데 이거 좀 미치면서라도 마케팅 비용으로 한 2,000대는 내가 팔겠는데 그 이상은 도저히 못 팔겠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전 세계의 자동차 브랜드 테슬라를 빼면 전기차 팔아서 제대로 남길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이 테슬라 대체 어떻게 이걸로 남기는 건지 정말 신기합니다. 아니 테슬라는 남기는 정도가 아니지. 보통 자동차 회사 이익 목표를 8%로 치고 있어요. 현대차가 5% 6%라서 와 대박 이러죠. 테슬라는 마진이 무려 15%입니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지금 테슬라 주가가 막 곤두박질 치면서 전 세계가 막 내 그럴 줄 알았다 막 이러면서 비웃고 있지만 사실 테슬라는 엄청난 기업입니다. 이거는 뭐 우습게 볼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자 48위는 기아 스팅어입니다. 1984대. 그런데 스팅어 얼마 전에 트리뷰트 에디션이 나왔죠. 트리뷰트 아니 유지아 트리뷰트 앨범 있잖아요. 뭐 신해철 트리뷰트 앨범. 아니 이게 그분들 가시면 내놓는 거 아니에요?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트리뷰트를 벌써 내놓으시면 어떡해. 아니죠. 트리뷰트는 헌정이란 뜻이죠. 이게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존경합니다 이런 뜻으로 트리뷰트 할 수 있죠. 아니야. 이 스팅어 트리뷰트 모델 전 세계적으로 1000대, 우리나라에선 200대만 한정 판매한다고 하니까요. 이게 진짜 마지막 모델이 되지는 않겠지 싶긴 한데 그래도 스팅어 트리뷰트 난 소장하겠다 라고 하면 조금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6위 모카의 차 아반떼 N. 2977대 팔았네요. 이제 당분간 아반떼 N이 국내 유일한 N 모델이 되는데요. N 정말 좋은 차인데 이게 판매량이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43위는 전기차 기아 니로 플러스가 4714대를 팔았네요. 캠핑카로도 팔겠다 뭐 자가용으로도 팔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캠핑카로 팔리는 숫자는 사실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고요. 주로 택시로 팔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택시 전용 모델로 나왔다고 해도 큰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괜찮습니다. 택시 전용 모델이 어때서요? 우리가 기다렸던 그런 모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택시는 뭐 기능이 더 좋아서 팔린다기보다는 전기차들이 공급이 많이 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를 찾는 것도 있고요. 디자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가격에는 또 굉장히 민감한 층, 그런 시장에 딱 맞는 차로 나오면서 꽤 인기를 끄는 것 같습니다. 굳이 화려하거나 굳이 예쁘거나 그럴 필요도 없죠. 이미 금형비 충분히 뽑은 차로 간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중고 부품도 많이 나오고 택시는 이런 차로 나와야 또 윈윈이 되겠죠. 현대차는 여기 맞불 놓는 차 전기차로 하나 나옴직도 한데 뭐 아이오닉 6? 아니 대체 왜 아이오닉 6를 여기다가 넣는 거야? 41위 역시 전기차인데요. 제네시스 GV60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5639대를 팔았네요. 제네시스 GV60은 제네시스 전 브랜드 중에 가장 적은 판매량을 보여줬네요. 이 차 가격이 사실 좀 애매하긴 합니다.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 되는데 보조금을 절반밖에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격대가 조금 애매하다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게 디자인 좋으신가? 이거 좋아해요? 쌍파울로 라임 디자인을 또 좋아하신다고? 역시 디자인은 개인 취향 인정합니다. GV60 그렇게 안 팔린다는 G70보다 더 안 팔린다고 하죠. 그럼 G70 몇 대 팔았나 보니까 어이구
바로 위에 있네. 네, 40위는 제네시스 G70입니다. 작년에는 야심차게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를 내놨죠. 그런데 별 반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2021년, 그러니까 재작년보다 판매가 더 감소했어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망한 케이스. 부분 변경하기 전에는 그래도 1년에 15,000대 정도 팔았어요. 근데 2020년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더니 판매량이 급속도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굳이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온다고 하네요. 지금 뒷좌석이 너무 좁은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뒷좌석을 좀 넓게 해주시려나? 아무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38위는 현대 코나입니다. 8120대. 작년에 코나는 한 달에 1000대도 못 팔았던 거죠. 어우, 이게 너무 저조했던 게 아닌가.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풀 체인지 코나가 나왔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겼는데요. 와, 이거라면 디자인이 너무 훌륭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잊고 있었던 코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뜨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기대되는 차네요. 작년엔 38위였지만 올해는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35위는 현대 넥소입니다. 1164대를 판매했네요. 넥소라고 하면 수소연료 전지차죠.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을 3,500만원을 받는 차입니다. 내 세금이 저기로 다 들어간다고? 아니, 넥소 오너한테 얼마의 세금을 준 겁니까 도대체? 1만 대를 팔았으니까 작년에 국가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3,500억 원이 이 넥소 오너들한테 주어졌습니다. 이거 좀 너무 많지 않나? 전기차보다 3배 반을 더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야 도대체? 게다가 지자체들이 나서서 넥소 충전소를 짓겠다고 막 나오죠. 이거 하나 짓는데 한 50억 원 든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50억 원을 들여서 진짜 대체 왜? 오너 입장에서도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아요. 지금 수소가 결코 싸지도 않거든요. 수소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가스를 갖고 개질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스 요금이 수소 만드는데 들어가. 게다가 생산 방법도 아직 그렇게 친환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여기다가 보조금을 이렇게까지 쏟아줄 필요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수소라는 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대랑 도요타만 이 수소 승용차를 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래인 것처럼 마치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사실을 호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물론 상업용 자동차, 버스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이런 건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승용차에 요건 조금 아직은 수소가 완성된 상태는 아니고 과정이긴 한데, 이 10,000명 넘는 오너들이 매년 증가되는 거, 올해는 더 많은 오너들이 생기겠죠.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긴 한 건지 궁금해집니다. 일단 우리 집 근처 아니면 회사 근처에 충전소가 없다, 그런 분들은 절대로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십니다. 진짜로. 34위는 쉐보레 경차 스파크입니다. 1963대. 이렇게 많이 팔린 차를 단종시켰다고? 쉐보레 전체 판매의 3분의 1을 쉐보레 경차 스파크가 차지했는데 이걸 어떻게 단종시키죠? 33위는 현대 아이오닉 6입니다. 11,289대. 오우, 아이오닉 6는 엄청 많이 판 거예요. 왜냐면 이 차 출시된 게 9월이야. 9월부터 4개월 팔았거든요. 게다가 4개월이지만 11월, 12월에는 많이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4개월 중에서도 초기 2달 동안 팔았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많이 판 겁니다. 다 택시로 팔린다? 그런가? 살짝 그런 느낌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비율을 따지면 택시보다 자가용이 더 많긴 해요. 그리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라면 시작으로는 상당히 성공적인 데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9위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14,561대. 꽤 팔았습니다. 쉐보레에서 가장 많이 판 차죠. 현재 쉐보레가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유일한 차기도 하고요. 근데 판매량, 쉐보레 입장에선 정말 잘 판 거긴 한데 이거보단 더 팔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출로 많이 돌려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작년 쉐보레 수출 물량 20만 대 정도 되는데 근데 그게 대부분이 트레일블레이저예요. 게다가 내수 판매는 줄었는데 대기도 늘었는데 수출은 오히려 25%나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한국 시장엔 정말 생각이 없고 완성차 만드는 족족 그냥 수출만 하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청기지가 되는 게 꼭 나쁜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내수 시장도 조금 신경 써주면 좋겠습니다. 자, 28위는 택시 전용 모델이죠. 소나타 뉴라이즈 16,379대입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K5 택시는 단종됐어요. SM5 택시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내연기관의 중형차로는 국내 유일한 중형 택시입니다. 야, 소나타 뉴라이즈 이 정도인가? 당연히 이 정도면 더 팔아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택시 전용 모델인데 택시 전용 모델답게 택시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도 좀 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최고 속도나 출력이나 이런 것도 조금 제한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ECU를 2단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면 안 되나요? 페달을 오인하는 거를 막아준다거나 아니면 더 이상 급발진이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페달 부분에 카메라를 좀 장착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니면 하다못해 로그레이터를 조금 더 완벽하게 남기거나 택시 전용 기능들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가속 감속할 때 좀 부드럽게 되도록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자꾸 가속 페달 밟았다 뗐다 이러면 울컥울컥 하잖아요. 이거 멀미나거든요. 여러 가지로 좀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5위는 쌍용 토레스입니다. 7월에 출시해서 불과 5개월 팔았어요. 근데 22,484대를 팔았습니다. 야, 만약에 1년 팔았으면 이거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럼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거야? KG 토레스면 가능하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명이 KG로 바뀌죠. 이 쌍용 토레스 아니고 KG 토레스가 된다는 건데, 야, 이게 괜찮을까? 일단은 지금 뭐 바꿀 건 그다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지금 외관에 보면 쌍용 마크가 아예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쌍용이라고 써있는 글씨 요거 하나 있는데, 이거 떼서 KG 로고 붙이겠다는 얘기죠. 이강 디자이너께서 이거 디자인했죠. 야, 디자이너분 이것까지 내다본 건가요? 네, 24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국산차 제네시스 G90입니다. 무려 23,229대 팔았네요. 대단합니다. 역시 잘 만든 차는 배신하지 않네요. 풀체인지 전에도 디자인 뭐 나쁘지 않았다 했지만 이 G90은 월 1000대를 팔기도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모델이 나오고 나서는 월 1000대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죠. 이렇게 비싼 차를 이렇게 많이 산다고? 참. 23위는 제네시스 GV80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많은 차종, 이런 얘기가 나왔던 차죠. 왜냐면 차를 주문했을 때 대기기간이 무려 30개월이었거든요. 국산차 중에 가장 오래 기다려야 되는 차였습니다. 지금 주문하면 2025년에나 받는 건가? 아니고요. 이제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죠. 그러면서 대기기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2.5L 터보 모델 18개월 정도면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22위는 기아 니로입니다. 24,777대. 2021년, 그러니까 재작년하고 비교하면 10,000대가량 판매가 늘었어요. 신차 효과 제대로 받았습니다. 21위는 기아 EV6. 20위는 현대 아이오닉 5. 27,399대. 아이오닉 5 EV6 이 두 차종을 보면요, 순위권에서 항상 붙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예요? 양쪽 회사에다가 똑같은 양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죠. 배터리 들어가는 만큼 딱 그만큼 만들어서 생산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정부 차원에서 이 전기차 보급을 더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고요. 현대기아차도 생산량을 더 늘린다고 하니까요. 생산이 제대로만 된다면 올해 연말에는 높은 순위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네요. 19위는 르노코리아 QM6입니다. 27,449대. 재작년에 비해서는 한 10,000대 가까이 빠지긴 했는데 신형리로보다도 오히려 더 팔았잖아요. 거의 현대 산타페만큼 판 건데, 아, 대단하네요. 18위는 현대 산타페입니다. 28,705대. 산타페도 이 페이스리프트 뒤에 판매량이 감소했어요. 이게 페이스리프트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노후화됐기 때문인지 이걸 확실히 알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재작년에 비해서 13,000대가량 판매량이 줄어들었네요. 그렇지만 실망은 이릅니다. 산타페 올해 풀체인지가 예고돼 있죠. 벌써 여러 번 예상도를 보여드리고 지난번에 위장막 쓴 차량도 보고 왔죠. 신형 산타페 출시되면 이 국산차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산타페 1위 갑니다. 아니, 산타페가 그랜저보다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소렌토가 산타페를 이긴다고? 참, 그래요? 그런가? 자, 17위 기아 모닝입니다. 29,380대. 그런데 올해는 모닝 페페리가 나오죠.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가 나옵니다. 모닝 같은 차를 굳이 또 페이스리프트를 해주나? 경차는 그냥 외관 상관없이 그냥 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레이 페이스리프트를 하고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죠. 그런 거 생각하면 지난번 페리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이번 페리는 조금 성의있게 좀 제대로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16위는 제네시스 GV70입니다. 29,492대. 전년 대비 10,000대 이상 감소했네요. 15위 기아 K5입니다. 31,498대. 아니, 전년보다 28,000대나 감소했습니다. 아니, K5 이렇게 많이 줄어? 야, 이게 뭐지? 반도체 이슈다 뭐다 말이 많았는데 그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걸까요? 14위 현대 소나타입니다. 31,929대. 야, 이게 어부질인가요? 기아 K5보다 오히려 300대 정도 더 팔았습니다. 야, 소나타 대단하네요. 설마 K5보다 더 팔 줄은 몰랐는데 출고도 빠르고 할인도 되고 눈에 더 익고, 그러니까 약간 아쉬웠던 부분도 어느 정도 나아 보이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앞뒤로 조금씩만 바꾸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올해 부분 변경 꽤 많이 바뀌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반전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됩니다. 13위 현대 투싼입니다. 32,890대. 전년에 비해서 무려 16,000대가 빠졌어요. 아유, 이것도 무슨 일이야. 투싼은 국산차 중에 장기 대기하는 시초 같은 차량이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죠? 아마도 스포티지가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약간씩 부족해서 그 시장을 그대로 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2위는 그랜저 승합차 아니고요. 현대 스타리아가 33,440대. 스타리아가 이렇게나 많이 팔린 적이 있던가요? 와, 대단합니다. 그랜저 닮은 미니밴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인기가 더 높아진 건 아닌가. 요즘 전례 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위는 기아 셀토스 43,095대. 역시 소형차 중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페이스리프트의 효과도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DCT를 빼고 자동 변속기를 넣었어요. 그것도 8단 자동 변속기. 그러면서 단점이 많이 완화됐다라고 하면서 인기를 더 끌게 된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도 지금 많이 바뀌었죠. 아니 이건 지금 선 넘지. 아니 셀토스에 이런 인테리어를? 이러면 우리 EV6가 뭐가 돼? 아이 참. 농담이고요. 농담이고요. 이 소형 SUV에도 그만큼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거, 그런 것들이 인기 비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0위는 기아 레이입니다. 44,566대. 재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9,000대 정도 더 많이 팔렸네요. 희한합니다. 캐스퍼가 나오면서 레이의 인기가 뚝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까지 인기를 끈다고?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그 효과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캐스퍼가 경차 시장에 불을 지핀 것 같죠? 캐스퍼 새로 나왔다는데 가서 한번 볼까? 라고 가서 보고 나서 아 이럴 거면 레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정말 많이 팔리고요. 올해는 게다가 거기 더해서 전기차 레이가 나옵니다. 원래 레이는 공간 활용이 굉장히 극대화된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로 됐을 때 파괴력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레이는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회사에서 밴이나 운송용으로도 많이 쓰는 차거든요. 지금 보면 포터 EV가 없어서 못 사잖아요. 정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차인데 포터 EV 주행거리가 211km입니다. 레이도 사실 그 정도 될 텐데 그러면 간단한 택배라든지 이런 경우에 나름대로 시장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이 전기차는 기아가 내세우고 있는 사업 목표 PBV라고 하는 자동차에 가장 걸맞는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건 사업용 자동차로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 가정용으로도 훌륭한 차일 것 같고요. 우리도 하나 사고 싶다. 레이 전기차는. 그죠? 온 직원이 거기에다 탄다고? 야 큰일 난다. 9위는 기아 K8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판매는 45,650대. 재작년 판매량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작년 12월에 신형 그랜저가 나왔죠. 신형 그랜저 막 으리으리하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서 야 이거 나오면 K8 그냥 망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의외로 그랜저가 나온 12월 이 K8도 가장 많이 팔린 달이 됐습니다. 무려 5,000대가 팔렸어요. 아마도 그랜저 딱 나온 거 보고서 야 이게 기다렸는데 이거 너무 비싸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디자인이 너무 과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쨌든 그랜저가 굉장히 멋지게 나온 건 부인할 수 없는데 기아 K8도 나름대로 매력을 어필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8위는 제네시스 G80입니다. 47,154대. 와 G80이면 대충 가격이 6천만원 정도 되는 차잖아요. 이렇게 고급 세단이 이렇게까지 많이 팔린다고요?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세계적으로 고급 세단이 있긴 하지만 고급 세단이 자국에서 8위까지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니 그런 나라가 어딨어. 역시 대한민국. 놀랍습니다. 아마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판매 순위 보면 어우 코리아는 제네시스 G80 47,000대나 팔려요 이럴 것 같아요. 미국에서 4,000대 팔리거든요. 제네시스 놀리는 것 같네? 아니 그거 제네시스 놀리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BMW 3 시리즈가 4만 대 팔립니다. 우리나라 4천만이잖아요. 우리나라 4천만이 지금 고급 세단을 47,000대를 샀는데 미국의 그 5억 인구가 그 넓은 땅에서 이 고급 세단 사는 거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지금 한 4만 몇천 대 돼요. 제네시스 G80만큼 밖에 못 산다는 거지. 아니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아 너무 충격이야.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고급 세단은 뭐냐? 테슬라 모델 3. 테슬라 모델 3가 가장 많이 팔리는 고급 세단이에요. 7위는 현대 캐스퍼입니다. 48,002대. 오 캐스퍼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보면 캐스퍼 홈페이지에 재고가 이렇게 쫙 깔려있죠. 이렇게 팔고도 재고가 있으면 도대체 이거 생산을 얼마나 빨리 하고 있는 거야? 대단합니다. 경차 시장이 확실히 좀 꺾인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캐스퍼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경차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타나?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의외로 이제는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동차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캐스퍼 보고서 레이 사고 싶어졌습니다. 네 캐스퍼도 전기차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아니고 내년 하반기라고 하네요. 6위는 현대 팰리세이드입니다. 49,737대. 팰리세이드 우리나라의 대형 SUV의 붐을 일으킨 차죠. 역시 판매량도 대단합니다. 작년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편의장비 더 좋아졌고 디자인도 과격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좀 있다는 것 같은데 저는 무조건 좋은데? 아니 예쁘잖아요. 이게 이렇게 번쩍번쩍번쩍 와 이런 느낌.
자, 이제부터는 탑 5입니다. 5위는 기아 스포티지입니다. 55,394대. 재작년에 비해서 15,000대가량 늘었습니다. 엄청난 인기죠. 작년엔 게다가 여기 더해서 LPG 모델도 나왔는데요. 르노코리아의 QM6하고 같이 유이한 LPG SUV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공급량은 너무 적어요. LPG SUV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QM6 혼자서 저걸 하게 냅둘 수는 없지, 고춧가루라도 좀 뿌려보겠다 이런 정도로 느껴져요. 이게 뭐 팔겠다는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 고춧가루 뿌리려고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듣지 않으려면 빨리 차를 조금 더 내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급을 좀 해주셔야지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LPG를 제치고도 판매량이 상당합니다. 투싼을 압도적으로 제치고 5위. 와, 대단하죠. 게다가 스포티는 국내에서만 인기 있는 차가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팔린 스포티지 39만 6,674대. 대단하네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팔았다는 얘기죠. 전체 스포티지의 85%는 수출한 겁니다. 기아 전체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한 차가 스포티지죠. 스포티지라는 차는 원래 그럴만한 게 이 유럽의 기아를 알린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수출차죠. 게다가 세계 최초의 승용형 SUV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스포티지 1세대가 나왔을 때 정말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SUV를 승용차로 만들 수 있어? 이게 되는 거였어? 라면서 나온 것들이 CR-V, 라브4 이런 차들이 다 따라서 만든 거죠. 전 세계가 다 따라 만들었던 바로 그 차. 그 차가 바로 스포티지죠. 우리가 세단이나 스포츠카 같은 걸 보면서 외국에 있는 자동차 브랜드들이 그 원조집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승용 SUV의 원조집이 바로 기아. 역사와 전통의 스포티지, 이름은 다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디자인, 기능, 품질 이 정도 뽑아주면 당연히 이렇게 잘 팔려나가는 거죠. 역시 좋은 제품을 만들면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 4위는 현대 아반떼입니다. 55,766대. 상당한 인기를 보여주고요. 출고 대기까지 어마어마합니다. 아반떼도 올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등장하죠. 야,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이걸 뭐하러 부분 변경을 하냐,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미국에서는 이번 아반떼가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기존 엘란트라가 차라리 더 인기가 있었어요. 스포티지가 수출 주력 차량인 것처럼 이 아반떼도 수출 주력 차량입니다. 근데 그 수출 시장이 유럽에는 나가질 않고 있어요. 이 미국이 주력 시장인데, 근데 미국에서 보기에는 이 디자인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럼 페이스리프트 해야죠. 좀 더 강인하고 좀 더 단순하게 좀 더 스포티하게 디자인을 변경한다고 하네요. 관련된 예상도는 이 영상에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위는 기아 카니발입니다. 59,058대. 오, 근데 판매량이 조금 줄긴 했습니다. 작년에 기아의 야심작 EV9 전기차의 생산 준비를 하느라 카니발 생산 공장을 한 달간 멈춰 세우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대기 물량 여전히 어마어마하고요. 올해는 여기다 더해서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정말 기대됩니다. 거기에 카니발만한 전기차 EV9도 나온다고 하니까 이건 더 기대되네요. 아니, 카니발만한데 전기차야. 너무 갖고 싶은데? 자, 대한민국 2022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팔린 대망의 1위 단 2대 남았습니다. 그랜저냐 소렌토냐, 그랜저냐 소렌토냐, 그랜저냐 소렌토냐. 1위는 광고 보고 가시죠. 1위는 기아 소렌토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와, 소렌토 68,902대를 팔아서 2022년 국산차 판매 순위 대망의 1위에 올라섰습니다.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건 아닌데요. 카니발, 그랜저가 조금씩 하락하면서 소렌토가 1위를 차지하게 됐네요. 아, 제가 소렌토 전차주로서 소감을 한번 남겨야 되나요? 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상을 주시고. 아니, 근데 이게 전차주잖아. 이미 팔았거든요. 제가 팔 때만 해도 이게 너무 인기가 있어서 신차 가격보다 돈을 더 받고 팔았습니다. 물론 소렌토 이제는 웃돈 받고 팔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인기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렌토 판매량 세부사항을 보면요, 아주 신기한 점도 있습니다. 이 파워트레인을 보면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어마어마해요. 이거는 뭐를 뜻하는 걸까요? 김한용이 하이브리드 소렌토를 샀기 때문에 다 하이브리드 소렌토 사는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거의 5만 대 정도 되는데요.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있는데 전체의 72%가 하이브리드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지금도 하이브리드를 주문하면 대기가 17개월. 이야, 하이브리드 SUV가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을 수 있나? 정말 충격적이죠. 게다가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국내에서 팔리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 1위이기도 합니다. 야, 이 정도로 잘 팔리면 이거 부분 변경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페이스리프트 뭐하러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인테리어 보면 조금 올드하게
비슷하게 느껴지는 면도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인테리어의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이런 거 굉장히 화려해지니까 이런 것에 발맞춰서 이번 기회에 싹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타페가 요번에 강력하게 나오니까 거기 또 대항하겠다는 의지도 있는 것 같아요. 자, 2위는 현대 그랜저입니다. 67,030대 12월에 풀체인지를 했는데 구형도 굉장히 많이 팔려 나간 거죠. 그랜저 파워는 정말 대단합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제대로 거두고 있네요. 근데 올해 신형 그랜저 목표가 무려 11만 9천 대입니다. 야, 이건 좀 선 넘죠. 이 소렌토가 지금 1등을 차지하면서 6만 8천 대 팔았거든요. 11만 9천 대, 지금까지 1등을 더블 스코어로 넘기겠다 이런 건데, 야, 이게 우리나라 경기가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 가능하려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작년 판매량을 확인해 봤는데요. 에이, 역시 전기차 뭐 대단하다고 그러더니 얼마 팔리지도 않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기차 지금 보면 전체 판매량에서 한 5%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이 판매 순위를 살펴보면 조금 왜곡이 있습니다. 이 전기차는 안 팔린다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공급을 못한다 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계약 대수를 보면 전기차의 계약 대수가 훨씬 많고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봐도 설문조사로 다음 차로 전기차를 사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35% 정도 됩니다. 왜냐, 제조사가 제때 생산을 이렇게 해주기만 한다면 적어도 20-30%는 전기차가 팔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제조사가 생산을 제때 못 해주는 거, 그리고 보조금이 부족한 거, 뭐 이런 문제들이 겹겹이 겹치게 되면서 이 몇 년 동안 대기해야 되는, 이렇게 턱없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가져오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기차 공급이 딸리는 상황에서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하나라도 있다면 갑자기 순위권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그거 아니라도 올해는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10% 간다고 하죠. 차 사겠다고 와 몰려갔던 이런 소비자들 이젠 싸늘하게 식어서 올해는 조금 좋겠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공급자가 막 갑이었던 시장, 뭐 가격도 내 맘대로 올리고 막 이런 시장 갑자기 뒤바뀌면서 다시 소비자가 갑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가격을 막 올려놨던 이런 회사들 갑자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겠죠.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제조사들 더 늦기 전에 가격을 너무 높이지 말고 오히려 조금 낮추기도 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들 좀 유지해 줘야지만 앞으로도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